안녕하세요. 러닝 투 리멤버의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최희정입니다. 발표는 앞에 세 가지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리퀴짓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타스트로피 포게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분야가 나왔는데요. 신경망 모델은 이전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면 두 데이터 간의 관련이 있더라도 이전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대량으로 손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때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를 풀도록 변화되어서 이전에 학습한 태스크를 잊어버리는 망각 현상을 캐타스트로피 포게팅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먼저 데이터셋 A로 트레이닝하는 모델에 A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팅을 했을 때는 어큐레시가 90%가 나오지만 이 모델에 이후 B, C, D, E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을 한 이후 다시 A 데이터셋을 테스팅하면 어큐레시가 대폭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저희는 캐타스트로피 포게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의 상부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뇌의 신경인지 체계를 발달시켜서 컨티뉴얼 러닝이 가능합니다. 컨티뉴얼 러닝 모델은 캐타스트로피 포게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여러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학습시켜서 최종적으로 모든 태스크의 수행이 가능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컨티뉴얼 러닝 모델에는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저희는 오늘 러닝 투 리멤버라는 논문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투 리멤버 모델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AC-GAN이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AC-GA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 GAN 모델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GAN 모델이 있고 거기에 인풋으로 어떤 컨디션을 넣어서 컨디션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C-GAN이라는 컨디셔널 GAN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AC-GAN이라고 Auxiliary Classifier GAN이라고 해서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컨디션으로 넣어서 그 클래스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클래시파이어 또한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서 즉 분류도 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로 AC-GAN입니다. 그래서 AC-GAN에서 제너레이터는 노이즈와 클래스 정보를 인풋으로 받아서 클래스 정보에 맞는 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얼 페이크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리얼 페이크 그리고 클래스를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저희가 아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클래시파이어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C-GAN에는 클래스 클래시파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AC-GAN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는 다른 분류기에서도 분류 성능이 좋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AC-GAN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너레이터는 레이턴트 벡터 G와 원핫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래스 원핫 벡터인데요. 이러한 두 가지 인풋을 받아서 클래스와 관련이 있는 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페이크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리얼 또는 페이크를 분류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과 그리고 다음으로 클래스를 구별하는 클래시파이어 두 가지의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이를 통해 어드버서리얼 로스와 클래스 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C-GAN의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는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어드버서리얼 로스에서 클래시파이어 로스를 뺀 값을 로스로 사용해서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처럼 생성하도록 학습됩니다. 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미지의 리얼 페이크 구분을 하는 어드버서리얼 로스에 이미지의 실제 분류 태스크를 수행하는 클래시파이어 로스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서 리얼 페이크 구분뿐만 아니라 실제 클래스 분류 태스크도 잘 수행하도록 학습됩니다. 이러한 AC-GAN을 이용해서
러닝 투 리멤버 모델이 나왔고요. 이러한 러닝 투 리멤버 모델과 관련이 있는 릴레이티드 워크에 대해서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딥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논문은 앞에 보이시는 DGR처럼 제너레이티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먼저 DG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을 기반으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의 상보적 학습 시스템을 재현하는 구조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조는 A처럼 각 태스크마다 스콜라라는 모델이 존재하게 되고 그 스콜라를 총 태스크 개수만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컨티뉴얼 러닝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생긴 스콜라는 B와 C처럼 제너레이터와 솔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제너레이터의 역할은 초록색으로 표현된 커런트 태스크의 인풋, 그리고 올드 스콜라로 표현된 파란색 부분에서 제너레이터가 학습한 어떤 리플레이된 페이크 이미지를 두 개를 모두 다 받아서 올드 스콜라에서 만든 이전의 태스크에 있는 이미지까지 모두 다 잘 생성할 수 있도록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고, 솔버의 경우에는 이 제너레이터에서 학습한 이미지와 그리고 커런트 태스크의 인풋 이미지 두 개와 각각에 대한 타겟을 받아서 클래스 클래시파이어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솔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스콜라는 각 태스크마다 존재하며 제너레이터와 솔버로 구성되어 있고, 제너레이터는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 분포를 기억해 다음 단계에서 이전 태스크들의 샘플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솔버의 경우에는 현재 태스크와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태스크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스크에서 학습을 할 때 제너레이터는 현재 태스크의 인풋과 이전 스콜라가 생성한 리플레이드 인풋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받아 큐뮬레이티브 인풋 스페이스의 분포를 모방하도록 학습되며, 솔버를 학습할 때는 현재 태스크의 인풋과 타겟, 그리고 이전 스콜라에서 생성한 이미지, 그리고 솔버가 예측한 리스폰스의 페어로 구성된 데이터를 받아서 현재 태스크를 해결하도록 학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ard Attention to the Task라는 HAT Continual Learning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학습되는 대상은 저기 써있는 ELT, 즉 싱글 레이어 태스크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은 각각 ALT라는 어텐션 벡터가 존재하고, 그 값은 아까 학습된다고 했던 ELT의 게이티드 버전입니다. 즉 여기서는 시그모이드를 통과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T는 T번째 태스크의 레이어 L의 어텐션 벡터로 아웃풋 유닛 HL의 almost binary, 즉 거의 0 또는 1에 가까운 마스크로 작용을 해서 HL의 액티베이트 또는 디액티베이트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면 어텐션 마스크를 적용해서 각 태스크에 적합한 히든 유닛 패스를 학습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T는 이러한 과정, 즉 마스크 EAT로 생성한 ALT를 이용을 해서 태스크, 현재 태스크 그리고 이전 태스크와 관련된 어떤 레이어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네트워크 익스펜전 모델입니다. 다이나믹 네트워크 익스펜전은 모델 스트럭처의 변경을 통해서 캐타스트로피 포게팅을 완화하는 컨티뉴얼 러닝 모델 중 하나인데요.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졌고, 첫 번째
단계인 셀렉티브 리트레이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은 새로운 태스크와 관련된 가중치들만 재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이전에 데이터로 학습되었던 부분 중에서 이번 태스크와 관련된 가중치들만 재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나믹 네트워크 익스펜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셀렉티브 리트레이닝한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의 피처를 잘 잡아내지 못할 때, 즉 로스가 어떤 특정 파워값보다 클 때 새로운 태스크를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네트워크를 다이나믹하게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그룹 라쏘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스플릿 그리고 디플리케이션이 진행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멘틱 드리프트가 클 때 뉴런을 복제해서 중복 피처를 추출하는 뉴런을 다양하게 태스크에 맞게 학습해서 캐태스트로피 포게팅을 완화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다이나믹 네트워크 익스펜전 DEN이라는 모델이 나왔고요. 이 모델에서 네트워크 익스펜전 하는 부분을 러닝 투 리멤버에서도 비슷하게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릴레이티드 워크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릴레이티드 워크까지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러닝 투 리멤버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DGR을 소개를 할 때 제가 러닝 투 리멤버에서 제안하는 모델 또한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DGR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태스크별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존재해서, 즉 스컬라라는 게 존재해서 각 제너레이터가 각 태스크의 데이터 분포를 기억함으로써 캐태스트로피 포게팅을 완화했다고 하면, 러닝 투 리멤버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하나의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에 적용된 파라미터 레벨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체 태스크의 분포를 기억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DGR 같은 경우는 태스크별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존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나이브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러닝 투 리멤버는 저희가 DGR에서 왜 태스크별로 저거를 다 만들지? 라고 생각했던 의문을 가졌던 부분을 조금 해결했던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GR과 동일하게 러닝 투 리멤버에서 제안하는 모델에도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제너레이터는 이전까지 학습한 태스크의 분포를 기억하는 역할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현재 학습하고 있는 태스크에 대한 페이크 이미지를 분류하고 현재 태스크의 실제 분류를 수행하는 역할, 즉 아까 잠시 프리리퀴짓에서 살펴봤던 ACCAN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ACCAN처럼 노이즈와 클래스 원합 벡터를 받아서 이걸 인풋으로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에서는 보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W1이라는 웨이트가 존재하게 된다고 하면, HAT에서 봤던 것처럼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이 웨이트 중에서 이번 태스크와 관련된 웨이트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학습시켜서 다른 부분들은 이전에 태스크에서 가지고 왔던 학습된 정보를 그대로 함으로써 저희가 캐태스트로피 포게팅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 E1T라는 부분이 마스크의 어떤 실제 값이라고 볼 거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HAT와 동일하게 게이티드 버전을 통해서 마스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생성하다 보면 조금 결국 almost binary 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바로 첫 번째 단계에서 마스크와 가중치에 바로 그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웨이트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보시면 첫 번째 원래 W1의 경우에는 저렇게 0이 많은 부분들이 아닌데 이 부분에서 마스크를 통해서 얼마나 이번 태스크와 각각의 웨이트들이 관련이 있는지를 학습함으로써 저희가 M1T 그리고 W1의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통해서 결국에는 조금 더 스팔스하게 만들고 중요한 가중치들만 더 크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캐테스트 포겟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도 동일하게 E2T라는 마스크의 밸류 값이 있고 이것을 게이트를 통과시켜서 저희가 마스크를 만들고요. 다시 동일하게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번 태스크와 관련이 있는 웨이트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모델에서 제너레이터에서 가중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경우에는 리얼 또는 페이크 이미지를 받아서 클래시파이어와 리얼 페이크 클래시파이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AC-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또한 클래시파이어 로스와 어드버서리얼 로스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트릭들을 좀 살펴보시면 아까 살펴봤던 바이너리 마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T번째 태스크에서 제너레이터에 적용되는 러너블 바이너리 마스크 셋으로 MAT는 T번째 태스크의 L 레이어에 적용되는 바이너리 마스크를 나타내며 각각의 가중치 중에서 어떤 가중치, 즉 어떤 엣지가 이번 T번째 태스크와 관련이 있는지를 분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마스크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학습을 하는 리얼 밸류드 마스크 임베딩스 매트릭스 라는 값을 학습을 하고요. 그 값 자체가 바로 얼마나 그 가중치가 이번 태스크와 연관되어 있냐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AT를 이용을 해서 이거의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고 다시 스레스홀딩 펑션, 즉 0하고 1 사이로 이제 스레스홀드를 이제 바운드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바이너리 마스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스케일링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함수, 즉 아까 사용하는 그 스레스홀드 펑션인 시그모이드 함수의 양극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S가 0으로 갈수록 MAT가 전부 2분의 1 쪽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없는 거를 보여주고 S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MAT가 전부 0 또는 1 쪽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almost 바이너리 마스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스케일링 파라미터를 크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Smax와 SmaxI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S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태스크와 관련된 유닛만 액티브되게 양극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초반에는 어떤 부분이 어떤 가중치가 이번 태스크와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양극화가 덜 되게 하고 학습이 진행될수록 잘 학습되고 그거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태스크와 관련된 유닛만 액티브 되게 양극화를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러닝 투 리멤버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DGM이라는 모델인데요. 그 마스크를 웨이트 단위에 적용을 하게 되면 DGMW가 되고 마스크를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나온 그 액티베이션 맵에 적용을 하게 되면 DGMA가 됩니다. 그래서 DGMW의 경우에는 실험 결과 Smax i분의 1부터 Smax i까지 증가시키면서 학습됐을 때 좋은 성능을 보이고 DGMA의 경우에는 S는 Smax로 고정하고 학습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스크의 그레디언트에도 하나의 장치를 넣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마스크라는 거는 어떤 T번째 태스크와 이 위치에 있는 가중치가 관련이 얼마나 됐는지를 학습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 그레디언트를 쭉쭉 받아서 학습을 한다고 할 때 어떤 특정 태스크에 굉장히 액티베이션이 크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은 T번째 그 태스크를 위해서 남겨놓고 덜 업데이트 하는 부분이 정보를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큐뮬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큐뮬레이티드 마스크에 리버스를 곱해서 GL 프라임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큐뮬레이티브 마스크에 리버스를 곱해서 이전 태스크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는 웨이트의 변화를 줄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전 태스크에서 학습한 정보를 오버라이팅하는 걸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뮬레이티드 마스크인 MLT라는 거를 보면 결국 MLT, MLT-1 중에서 맥스를 뽑아내서 결국은 마스크에서 액티베이션 된 값들 중 가장 큰 값들을 다 뽑아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적용한 GL 프라임이 바로 이전 태스크에서 중요한 뉴런의 그레디언트를 전달하는 것을 작아지도록 이제 조금 더 장치를 적용한 실제로 백프롭하는 그레디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텀도 마스크를 학습하는 데 넣는데요. 아래와 같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이용해서 제너레이터 로스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최대한 스팔스하게 학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스팔스하게 학습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웨이트에 이번 T번째 태스크와 관련된 그 마스크들을 약간 극대화해서 액티베이션 함으로써 그 부분들만 정확하게 속속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태스크에서 잘 사용되는 파라미터일수록 페널티가 적고 사용되지 않는 파라미터는 스팔스하게 학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제너레이터의 마스크를 학습함으로써 마스크 단위의 학습을 통해서 태스크마다 마스크를 구축을 하고 그 마스크가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 중에서 T번째 태스크와 관련이 높은 부분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캐타스트로피팅을 이제 완화를 하게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파라미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각각의 T번째, T-1번째, T번째 태스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웨이트들을 뽑아내서 그 태스크를 위해서 극대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태스크가 쌓일수록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각각의 태스크에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증가하면서 프리 파라미터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 파라미터의 개수를 유지해줘야 새로운 태스크를 받아들였을 때 또 그 새로운 태스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웨이트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이나믹 네트워크 익스펜전을 통해서 제너레이터의 프리 파라미터의 개수를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사용한 만큼 결국은 새로 그 네트워크를 익스펜전해서 웨이트의 개수를 그대로 프리 파라미터의 개수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DGMA의 경우에는 프리 파라미터의 개수를 P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T번째 태스크에 할당된 뉴런의 개수만큼 다시 프리 파라미터를 확정을 하게 되고요. DGMW의 경우에는 n분의 사용된 뉴런의 개수만큼 확장을 해서 프리 파라미터의 개수를 np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보시면 DGMA 같은 경우는 액티베이션 된 그 결과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결국 웨이트의 개수 자체는 DGMW가 더 많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의 경우에는 그 ACGAN의 로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너레이터에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통해서 마스크를 굉장히 스팔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이 로스텀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GP라는 로스를 추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델 설명을 마쳤고,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MNIST나 SVHN 같은 경우는 3레이어의 DC겐을 사용했고, 시파10 같은 경우는 레지넷, 그리고 이미지넷 PT 같은 경우는 레지넷 18을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보시면 에피소딕 메모리와 제너레이티브 메모리가 있는데, 이 메모리 계열의 방법론과 비교를 했을 때 하나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미지넷 50에서만 제외하고 MNIST, SVHN 그리고 사이파10 3개의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피소딕 메모리 같은 계열의 모델은 메모리를 일정 부분 앞에 태스크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셋을 그대로 저장해서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너레이티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했던 DGMW, DGMA처럼 이전 태스크에 대한 그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전 태스크의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서 좋은 성능을 보였던 ICARL과 DGMW에 대해서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서 보다 상세적으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DGMW가 평균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그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K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관하는 실제 이미지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DGMW와 DGMA 각각에 대해서 이제 태스크가 증가할수록 어떤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DGMW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익스펜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고, 베이스라인보다 최종 네트워크 크기가 결국 26% 그리고 23% 더 작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익스펜전이 태스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세츄레이션 되지 않는 것은 네트워크에 저장된 정보가 증가할수록 관련인의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DGMW 그리고 DGMA가 태스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웨이트의 개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DGMA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티시티 이볼루션 애널리시스 실험에서는 태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블락되는 비율이 적고 리유즈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에폭 초반에는 쇼트텀 메모리를 보이다가 40에폭 이후부터는 롱텀 메모리 현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쇼트텀 메모리라는 경우는 값들이 0에 가까운 것들을 말을 하고, 롱텀 메모리라는 거는 이제 주로 1로 유지함으로써 그거를 쭉 유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 사용 패턴도 확인을 했는데요. DGMW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가 매트릭스 형태이기 때문에 DGMA보다 마스크를 저장하는데 큰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 네트워크의 메모리 사용 확인 결과는 DGMA가 DGMW보다 앞서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익스펜전이 태스크가 증가할 때 굉장히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DGMA가 웨이트의 메모리 사용이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DGMW가 메모리 사용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DGMA보다 성능도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러닝 투 리멤버에서 발표한 DGMW, DGMA라는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